이 시대의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들어보시죠. 얼마 전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저는 며칠 동안 우울했습니다. 남들은 친정엄마와 통화도 자주 하고 왕래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내던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엄마는 이번에도 전화를 해서는 돈 좀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쓰시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독촉전화에 시달리다가 또 저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우리 남매를 위해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은 드문드문 하시고 계속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돈 좀 붙여라 하십니다. 엄마가 고생하신 거 알고 그래서 잘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항상 오빠만 위했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오빠는 공부도 못했고 학교에서 정학도 당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잘 다니지도 않았고 그래도 엄마는 오빠가 사고를 치면 해결을 해주고 신용카드 빚을 지면 또 갚아주고 오빠는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위해주며 키운 오빠는 지금 엄마 생활비를 붙여드릴 형편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장에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졸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동네 엄마들하고 얘기를 할 때 방통대 나왔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왠지 위축되고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를 조금만 뒷받침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 밀려옵니다. 결혼도 제가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친정엄마들이 참 딸들한테 잘하더라고요. 제 친구 엄마는 형편이 어려운데 항상 딸한테 오실 때 반찬해서 오시고 또 뭐라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엄마와 저는 그런 정이 없습니다. 명절이며 생신 때 돈 붙여드리고 있고 또 몇 년 전에도 신용카드 빚 갚으시라고 500만 원을 붙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신용카드 빚 300만 원을 붙여달라고 하시니 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돈 얘기는 오빠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하냐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고 나면은 늘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합니다.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는 엄마와의 연을 끊고 독하게 살라고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이번까진 붙여드리고 연을 정말 끊어야 할지 엄마가 싫고 미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지금, 이 따님이. 참, 문제 사연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네요. 네네. 2주 전, 그죠? 전주보다. 네네. 참 이게 어머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가슴 절절히 진짜 가슴이 아파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가슴에 팍팍 지금 꽂히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아주 공감하면서 함께, 사연들을 들으신 분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어땠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아유, 엄마라 그래도 너무 얄미울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연을 끊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못 끊는 게 천륜 아니야. 갚아줄 수 있으면 아예 그냥 엄마 보는 앞에서 갚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엄마 진짜 두 번 다시 안 보겠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진짜 얼마나 속상할까 그 딸이나 다. 그렇지만 또 내 부모인데. 오빠의 빚을 갚거든 나는 엄마 얼굴 안 봐. 내가 만약에 여동생이라면 엄마도 안 보고 오빠도 안 본다고.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나시겠어요? 도박 때문에 빚진 친구 동생이 있는데 돈으로는 해결을 못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큰 돈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차라리 징역을 살게 했으면 정신을 차릴지 몰라도 계속 가족이 보듬으려고만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 가족이 다 힘들더라고요. 모질다고 자기 생각 들더라도 끊어야지 어떡해. 그래서 끊길 인연이면 끊어야죠.
독하게 마음먹고 주질 말아야지. 금전관계는 딱 끊어버려요. 파산을 하던 어떻게 하던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주질 말아야죠. 예,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그렇게 되더라도.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아니 딸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엄마니까 사랑하지만 그거는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거지. 계속 갚아주는 거는 본인이 갚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섭섭하다 그러면은 끊어야지.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돈 문제인 경우에는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은 그 맺고 끊는 거를 좀 모질게라도 해야지만이 해결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또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엄마거든요. 예, 그 문제가 들어와요. 예, 예. 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네. 지금 다 돈의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갚아줘야 되느냐 안 갚아.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런가요? 예. 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운 문제예요. 예, 이 돈은 드릴 수도 있고 이 돈은 사실 작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그 엄마에 대한 원망감. 그동안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는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두 가지 사연을 한 사연에서 만나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정 엄마하고 성장기에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오빠한테 늘 두 번째였던 그 문제들,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맺힌 것들, 그것과 이제 말 그대로 가족 간의 돈 문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렇죠. 사연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만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만으로도 올 수도 없고요.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네. 드러난 건 돈 문제 같지만 사실 숨어 있는 거는 훨씬 관계적인 감정적인 게 아주 뿌리 깊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딸이요. 몇 년 전에도 엄마 신용카드 빚 갚으라고 500만 원 붙여드렸고, 그리고 계속 돈을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이 딸은, 난 엄마의 딸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걸 자꾸 부각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열심히, 어쨌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엄마는 내 모습은 안 보이고, 엄마 입장에서만 돈 붙여라 이러니까 이 딸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늘 또 잘못 오가게 되는 게 엄마 입에서 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나 섭섭했다. 내가 이렇게 엄마 돈까지 이렇게 마련해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엄마한테 이렇게 평생을 좋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엄마는 늘 나 안 알아줬다. 그러면 아이고 돈 줬다고 이제 유세하냐.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생을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방법 모르고 그냥 오신 분들의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딸이에요. 그 내용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딸은요 그 돈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러고 나는 이번까지는 붙여드리고 그러니까 붙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붙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붙여드리고 싶다는 얘기는 붙여드리고 예. 또 당신도 또 그만큼 인정받고 그렇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도 또 깔려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자기의 진심 어린 딸로서의 그 마음을 엄마가 봐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얽혀 있었던 거 오빠만 유의해주고 나는 별로 안 해줬고 그거에 대한 또 서운한 감정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좀 같이 나누고 푸는 과정이 더 먼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싸우는 걸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좀 개선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네. 어떤 문제는 전혀 해결할 필요도 없는 부분 그냥 끌어안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돈 문제로 가면 이건 거의 잘 안 풀립니다. 예. 이 이상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지. 그래서 전 이분한테 한 세 가지 중에서 뭘 선택을 할 건지를 참 좀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는 네.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돈 계속 얽히고 또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다가도 엄마인데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둘을 키운 엄마인데 고생한 건데. 죄책감에. 그래서 계속 줘서 그죠. 네. 남편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그게 또 부부지간의 문제로 비약해서 두 사람 다 엄마도 망가지고 우리 집도 깨지고 이런 쪽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엄마 전혀 안 보고 아예 관계를 딱 끊고 살 건지. 세 번째는 엄마의 그 돈 문제, 그 이전에 엄마하고 얽힌 그 감정의 문제하고 내 삶을 분리하는 거예요.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적당한 거에 분리를 해서 계속 엄마한테 못 받았던 그런 사사로운 정, 지금 무슨 뭐 소급해서 어떻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못 받은 정을 내가 다독거리는 거죠. 예. 그리고 돈 문제는 정확하게 끊으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돈을 들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예. 이게 근데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요. 네네. 저는 제가 이제 이쪽 공부를 계속 해오고 제 마음을 잘 수련하면서 10년에 거쳐서 이 과정을 이제 푸는데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씩 푸는 과정이 이제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여기 이 친구 이 사연을 보내신 자기 사정을 잘하는 친구는 엄마와 연을 끊고 너 독하게 살아. 네. 그냥 너 따로 그냥 살아. 그리고 지금까지 잘 엄마가 키워줬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연을 끊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엄마를 부정하는 상황에선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네. 그리고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혼자 해결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네요. 그렇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돈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엄마 나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받았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네. 아까 연을 끊으라 그러는데 그런 연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단절을 좀 시켜서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딸이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뭐가 맺힌 게 있었구나. 그렇죠. 생각할 시간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몰라요. 엄마는 또 모를 수 있어요. 부모는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부모인데 어떻게 모르죠? 이러는데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라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랬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어느 정도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 엄마들이 야, 난 더한 세월을 살았어. 너희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예, 외할머니는 더 했어. 그런데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했어. 너 정도면 내가 많이 해준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딸은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끈을 줘야 돼요. 엄마한테.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만약에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이래서 너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네. 앞으로도 이 부모 노릇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사연들 보고 그러면 너무 좀 두려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정반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보니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네, 말씀 두려운 잘하셨는데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통하고 가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아니고 중간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식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조율하면서 가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 노릇에 어떤 정답은 없고요. 네. 한 가지 이렇게 무슨 모델처럼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잘 모르면 사실 물어보고 자기 솔직한 느낌하고 감정, 소망을 소통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미루어 짐작하고 네. 더 대화를 해야 될 부모 자식 간에 더 대화 안 하고 골이 깊어지니까 점점 오해만 더 이제 깊어지는 거죠. 네. 방법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 네. 전 처음에 남편하고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드렸던 그 500만 원을 알고 계신지 300만 원도 드릴까 말까 하는 것도 남편이 알고 계신지 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 이거 왠지 모를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치유되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그 남편이 이해를 하고 읽어주면 참 좋겠죠. 그게 참 쉽지 않아서요. 아마 이분이 이 방송으로 사연 이렇게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풀어가기에는 너무너무 큰 아주 난적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잡되 남편과 상의해 나가면서 누군가의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으시면 훨씬 좀 더 짐이 좀
가벼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편은 돈 500만 원 준지도 몰랐다가 갑자기 난리가 나서 네. 네. 돈은 돈대로 알고 보니 없어졌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내 마음 또 보듬어주는 역할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분도 우선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무조건 또 이제 엄마한테만 그게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얻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라도 또 방송통신대학이라도 입학하고 그 어려운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염려되는 거는 자존감이 조금 낮기 때문에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지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돈 벌어서 결혼했고 그러니까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창피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축된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혼자서 다 해내고 대단한 심지어는 거죠. 그 오빠도 아닌 자기가 엄마한테 돈까지 다 지금 그럼요.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은 또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힘을 사실은 물려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또 방통대도 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삶이 절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쁜 거, 이 세상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네. 통해서 얻은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자기를 좀 당당하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보듬어 안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하고의 이거는 포기가 아니고 독하게 그냥 뭐 연을 끊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토닥토닥 요렇게 좀 이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랬니? 우리 딸 정말 그 시절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 몰라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은 거의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정말 그저 서운하고 억울한 심정을 어머님이 모르듯이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네. 어머님 홀로 두 남매를 키우셨던 그 외로움, 어려움, 그 사연이 또 거기 또 막막하고 얼마나 또 절망. 있을까요? 또 거기. 딸인들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대화로 다 풀어질 수는 없지만 진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 좀 만드시고 네. 조금 좀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당장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문제가 아니라요. 앞으로 어머님이 몸져 누우시면 그 병원비, 아이고, 간병비 어떻게 할 건지 길게 내다보면 그죠? 지금 에너지 비축해 놓으셔야 돼요. 쓸 수 있는 자원 빨리빨리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어머님한테 이제 경제적으로 내가 부담 져가면서 더 드릴 수 없다는 그건 딱 선을 막되 그 외에 좀 전화도 좀 드리고 또 딸로 살 수 있는 돌이 있잖아요. 네네. 그건 챙겨드리면서 본인의 죄책감을 조금 좀 덜어야죠. 그리고 오빠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빠하고 오빠, 얘들아. 나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자꾸 해드릴 여유가 없어. 오빠가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오빠한테도 약간 푸시를 해서 오빠가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내가 돌봐드리는 수밖에 없구나. 막다른 골목으로 자꾸 좀 어느 정도 위기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격을 느낄 필요가 분명히 그럼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들어보셨을 그런 사연과 또 그리고 또 대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또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